오늘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은 역대급입니다. 유튜브엔 매크로 분석이 넘쳐나고 텔레그램은 미국 시장 속보를 실시간으로 쏟아내며 AI는 복잡한 재무제표조차 순식간에 정리해줍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투자에 실패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양이 늘어날수록 투자자들의 표정은 더 굳어만 갑니다. 무기는 갈수록 강력해지는데 투자라는 전쟁터에서 입는 상처는 줄어들지 않죠. 왜일까요? 매일 우리가 집착하는 정보의 본질을 한번 돌아봅시다. 파월 의장의 한마디, 외국인의 매매 동향, 동료가 추천한 주식, 단톡방에 근거 없는 확신, AI 산업의 고점인지 저점인지에 대한 막연한 예측,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트럼프의 SNS, 폭락을 경고하는 일시간짜리 영상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과연 통제 가능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지요. 이 모든 변수들은 100% 여러분의 영향권 밖에 존재합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새로 고침을 반복해봐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쏟아붓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지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이것이죠. 정보를 많이 알수록 수익도 좋아질 거란 착각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아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태풍의 경로를 정확히 파악한다고 태풍이 비껴가는 건 아닙니다. 일기예보를 100번 찾아봐도 비는 내리죠. 어째서 우리는 스스로 바꿀 수도 없는 정보에 이토록 매달리는 것일까요? 그건 인간의 뇌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시장이나 하락하는 주가창을 보면 뇌의 편도체에서는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가장 쉽고 즉각적인 대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거나 매매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차트가 요동치면 뇌는 고통을 피하려 억지로 패턴을 끼워 맞춥니다. 파월의 발언 때문에 빠졌구나, 거래량이 실렸으니 이제 바닥이겠구나 하며 인과관계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마트폰을 들어 매수나 매도를 실행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뇌에선 달콤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제감의 착각, illusion of control이라 부릅니다. 무작위적인 결과 앞에서도 인간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지는 경향이 있죠. 로또 번호를 직접 고를 때 느끼는 묘한 자신감, 딱 그 메커니즘입니다. 결과는 우연인데 뇌는 실력이라 믿는 겁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주식 앱을 들락날락하는 진짜 이유는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가짜 안도감을 얻기 위함일 뿐입니다. 바로 이 환상이 뇌동매매의 씨앗이 됩니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합시다. 시장은 당신의 소망에 무관심합니다. 주가를 결정짓는 거대한 흐름은 모두 당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LTCM이라는 유명 헤지펀드가 있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월스트리트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모여 시장을 고도의 수학적 모델로 완벽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떤 변수든 통제하고 완벽한 헤징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죠. 실제로 초기 4년간은 연 40%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4개월 만에 46억 달러를 잃고 몰락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정교한 모델조차 예외적인 돌발 상황 앞에서는 종이 조각처럼 무너졌습니다. 하물며 본업에 충실하며 틈틈이 차트를 보는 직장인이 시장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비극적인 자만입니다. 시장은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영역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수용하는 순간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통제가 안 된다면 금리나 환율, 경제 지표는 아예 신경 쓰지 말란 소리인가요? 파월의 말이나 침체 신호는 무시하고 그냥 가라는 건가요? 주식을 그저 막연하게 보유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오늘 영상 내용의 절반은 습득하신 셈입니다. 거시경제 분석은 날씨를 살피는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일기예보는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우리는 우산을 준비하고 창문을 단단히 닫으며 외출을 삼가고 미리 장을 봐두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기상 예보를 본다고 해서 태풍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를 피하기 위한 우산을 챙기는 일뿐입니다. 태풍의 경로를 우리가 바꿀 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우산 준비에서 멈추지 않죠. 5분마다 창문을 열어 밖을 확인합니다. 10분마다 기상청 앱을 새로 고침하고 매시간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비가 오는지 확인하기 바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내일 강수 확률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가 조금이라도 달라질까요? 1mm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 1%도 변하지 않죠.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외부 날씨에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 반복하는 실수의 실체입니다. 물론 매크로 분석은 필수적이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매크로는 내일의 주가를 맞히는 점술 도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전 준비이자 리스크 관리 장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보를 확인하는 이유는 특정 시간에 정확한 강수량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미리 우산을 갖추기 위함이죠. 매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나 환율, 실적, 시장의 유동성 같은 거대한 흐름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큰 물줄기를 보며 시장이 뜨거운 여름인지 혹은 혹독한 겨울로 진입하는지 그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야 합니다. 핵심은 매크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최악의 투자는 지표 하나를 보고 즉각적으로 매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뉴스에 즉시 주식을 처분하거나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 반응해 급락에 베팅하는 행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멘탈과 자산을 잠식하는 매크로 과잉 대응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초고속 알고리즘을 상대로 0.001초 만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올바른 매크로 활용법은 지표에 휘둘려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겨울이 오고 있다는 지표가 보인다면 오늘 당장 모든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 평소의 현금 비중을 10%에서 30%로 점진적으로 높여 포트폴리오의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계절 변화를 파악하려고 경제 뉴스 앱을 매시간 들여다봐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크로 지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경제 사이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한 달의 끝자락에 차분히 앉아 금리와 환율의 큰 추이를 점검하고 그에 맞춰 자산 비중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현실적인 매크로 대응법입니다. 매일 아침 경제 속보에 심장 졸이는 시간을 아껴 당신이 직접 제어 가능한 본업과 일상에 집중하십시오. 매크로 분석은 준비를 위한 수단일 뿐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제해야 계좌 손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을 다루기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매매 횟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매매를 자주 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학교나 직장에서 통용되던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그 맹목적인 공식을 주식 투자에 그대로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역사를 쓴 거장들은 정반대의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버핏 역시 시장이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장치라고 말한 바 있죠. 영혼의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라고 일가했습니다. 버핏 본인 역시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단순한 기구일 뿐이죠. 사실 투자에 있어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경제, 기사를 보고 급히 매수했다가 며칠 뒤 유튜브의 부정적 전망에 겁을 먹고 손절합니다. 옆자리 동료가 은밀히 공유해준 종목을 샀다가 주식 대화방에 올라온 폭락 예고 글 한 줄에 덜컥 겁을 먹고 팔아치웁니다. 하지만 이런 부질없는 매매를 반복한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증권사에 바친 수수료와 거래세, 그리고 쓰라린 후회뿐입니다. 놀랍게도 국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28일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달도 버티지 못한 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셈이죠. 통제 불가능한 외부 자극에 일일이 휘둘려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면 정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내 행동조차 관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투자의 본질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난 외부 영역을 향해 헛되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S나 MTS에 알람을 끄고 불필요한 불안감만 키우는 단톡방에서 나오며 자극적인 조회수만을 떼는 주식 채널의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세요. 주식 앱은 차라리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폴더 깊숙이 넣어두고 하루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이런 하지 않음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 적극적이고도 실천하기 어려운 최고의 전략입니다. 잦은 매매와 불필요한 행동을 대폭 줄였을 때 비로소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내가 100% 통제 가능한 영역이 보입니다. 투자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입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하는 자신만의 원칙이죠.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유튜버나 주변 지인, 애널리스트도 정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스스로의 학습과 경험, 시행착오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한번 정립해두면 시장이 요동쳐도 이 기준은 든든한 투잠이 되어줍니다. 원칙 없는 투자자는 매일 흔들리지만 기준이 있는 투자자는 갈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원칙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거창한 논문이나 복잡한 엑셀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원칙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선 수첩 한쪽 구석에 간단한 메모를 적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장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그릇에 맞게 계속 다듬고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수첩에 기록해야 할 원칙 예시를 몇 가지 제안해 드립니다. 이를 본인에게 맞게 변형하여 채워 넣으시길 권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파멸을 막을 절대적인 방어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 안에 남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자산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남들이 수익을 낸다는 소식에 조급해하는 포모 증후군을 차단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빚을 내어 투자하는 B2, 즉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출을 받는 순간 나의 소중한 무기인 시간을 금융기관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 상한액을 정하십시오. 전부 잃더라도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해야 합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투자는 통제 불가능한 도박으로 변질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기계적 실행입니다. 매수 전 반드시 투자 기간과 목표, 수익률, 감당 가능한 손절선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십시오. 출구 전략 없이 진입하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매도 역시 가격이 아닌 논리에 따라야 합니다. 단지 주가가 하락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종목을 선택했던 논리가 무너졌을 때 미련 없이 매도하는 것입니다. 배당 목적이었다면 배당 삭감시 팔고 기술력이 이유였다면 경쟁에 밀릴 때 파는 것이죠. 또한 매년 정해진 날짜에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원칙도 좋습니다. 감정이나 시장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한 자산 비중대로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의지력을 소모하기보다 시스템에 맡길 때 탐욕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원칙이 없다면 우선 매매 전략의 큰 틀부터 투박하게라도 정리해보세요. 손절선을 넘겨 손실이 커지거나 현금 비중 원칙을 어겨 하락장에서 고통받는 경험을 하며 이 규정들은 계속해서 다듬어질 것입니다. 하고 현금 비중을 어겼다가 폭락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이 조항들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행착오 끝에 체득한 원칙만이 시장이 광기에 휩싸일 때 여러분의 계좌와 심리적 안정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저축률입니다. 단언컨대 자산을 형성하는 초기 10년 동안에는 이 요소가 수익률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수학적 사실입니다. 10년 동안은 이게 셋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강력합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학적인 팩트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 성과를 5%에서 6%로 딱 1%포인트 높이려고 밤새 차트를 분석했다고 가정해보죠. 10년 후 이 사람의 자산은 1억 247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HTS를 끄고 본업에 집중하거나 지출을 아껴서 매달 50만 원을 더 저축한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이 5% 수익률을 유지해도 10년 뒤 계좌에는 2억 154만 원이 쌓입니다. 수익률 1%에 매달리는 것보다 저축액을 50만 원 늘리는 것만으로도 자산 규모가 무려 500만 원이나 더 커진 셈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자산 형성기에는 원금이 적기 때문에 피말리는 수익률 경쟁보다는 내가 직접 통제 가능한 저축 금액의 절대적인 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피 터지게 싸워 이겨낸 1%의 초과 수익보다 내 지갑에서 아낀 절대 금액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익률 1%를 높이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절약해서 저축한 50만 원은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100% 확정 수익입니다. 물론 자산 규모가 5억 원을 넘어가는 성숙기에 진입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야기가 이때부터는 수익률 1% 차이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격차를 만들기에 정교한 관리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자산 0에서 5억 원으로 향하는 그 긴 여정 속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 공식은 수익률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저축액입니다. 5억 원으로 가는 그 길고 긴 계단 위에서 진짜 왕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저축액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봅시다. 100%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저축은 방치하면서 단 0.1%도 통제 불가능한 시장 수익률에만 매달리며 시간을 낭비하진 않습니까? 대로 방치하면서 내가 단 0.1%도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수익률에는 매일 매시간 영혼을 갈아놓습니다. 한 외식이나 술자리를 조금 줄이는 노력 대신 유튜브를 뒤지며 대박 종목 하나를 찾는데 주말을 다 바치는 것은 안타깝다 못해 비극적인 코미디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자산 배분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스스로 장악해야 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드는 종목이라도 내 자산의 일정 비중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확실히 정하세요. 나의 자산 배분 비중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드는 종목이라도 내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은 절대 담지 않겠다고 특정 종목의 상한선을 명확히 그으십시오. 특정 자산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내가 투자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식 등락에 따라 내 감정과 일상이 휘둘리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 무기인 현금 비중을 추가해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현금이 노는 걸 참지 못하지만 고수들은 전체 자산의 최소 12-10%는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보지 못해 주식으로 꽉꽉 채우려 하지만 프로들은 전체 자산 중 최소 10%에서 20%는 무조건 폭락이라는 태풍이 불어닥칠 때 이 현금은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우산이자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산이자 공포에 질려 던져진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막강한 실탄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주식 60, 채권 30 등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비율을 설계하세요. 40에 채권 40, 현금 20이든 자신의 위험 성향에 맞는 비율을 정하십시오. 이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개념이 상관계수입니다. 이는 자산들이 서로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냅니다. 제대로 된 자산 배분이란 비 올 때의 우산과 해 뜰 때의 선글라스를 동시에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가격이 오르거나 최소한 방어되는, 즉 주식 폭락 시 방어력이 좋은 미국 국채나 달러처럼 상관계수가 낮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조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뼈대를 잘 세우면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자산이 계좌를 단단히 지탱해줍니다. 자신만의 황금 비율을 정했다면 시장의 요동과는 상관없이 그 틀을 유지하는 리밸런싱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매일 시세를 볼 필요 없이 1년에 한두 번 특정 시기를 정해 계좌를 점검하세요. 만약 주식이 급등하여 원래 정해둔 비중을 초과했다면, 만약 주식 비중이 60%에서 70%로 치솟고 채권 비중은 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오를 것이라는 탐욕을 억누르고 기계적인 태도로 비대해진 주식을 매도해 60% 수준으로 맞추고 확보한 자금으로 하락한 채권을 사서 본래의 자산 배분 비중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 시장 폭락으로 비중이 40%대까지 쪼그라들었다면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채권과 현금을 활용해 공포에 질린 시장의 헐값 주식을 매집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리밸런싱이 가진 힘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며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투자의 정석을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하나만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실천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폭발적인 수익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노벨상 수상 지능이나 복잡한 매크로 분석 따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변동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굳건한 사람만이 이 잔혹한 카지노판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시장이 요동치거나 미국 금리가 변동하고 AI 거품론이 대두되거나 정치적 이슈가 터져도 이 세 가지만큼은 100%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죠. 투자함에 있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다루어 보십시오. 평생 이것만 지켜내도 평범한 누구나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은 주식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잠시 차트에서 눈을 돌려 우리네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SNS에 올라온 타인의 화려한 휴가 사진, 물려받지 못한 재산이나 인맥, 동료보다 뒤처진 승진, 친구의 갑작스러운 성공, 나로선 어쩔 도리가 없는 시대적 불황, 타고난 신체적 조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선택, 타인의 냉정한 평가, 가정 환경 등 이 모든 것 중에 당신이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잠들기 전, 출근길, 퇴근 후 멍하니 보내는 소중한 시간들을 정확히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운, 지나간 과거의 기억에 마음을 쓰면서 말이죠. 그럴수록 표정은 어두워지고 잠은 설치며 자존감은 갉아먹히고 삶을 온전히 누린다는 감각은 희미해집니다. 이제 반대편을 바라봅시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통제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지, 어떤 책을 펼칠지, 운동은 얼마나 할지, 잠자리에 드는 시간, 식단, 사람을 대하는 태도, 회의에서의 발언, 업무적 성과,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전화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100%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죠. 그리고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바로 이런 통제 가능한 지점에서만 자라납니다. 실력은 성실함에서, 인격은 매 순간의 마음가짐에서,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깊은 인간관계는 따뜻한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투자와 인생은 같은 논리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련을 버리고 가능한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모든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5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깨달은 진리이자 현대 심리학이 증명한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잠시 주식 앱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딱 오늘 하루만 주식 멀리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미뤄둔 업무, 소원했던 오랜 친구, 식어가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 현관의 운동화와 30분의 산책,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의 다음 장, 혹은 미뤄왔던 부모님께 드리는 전화 한 통을 말이죠. 시장은 내일도 어김없이 열릴 겁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죠. 당신이 잠든 사이 미 증시는 마감되고 출근하는 동안 아시아 시장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시장 상황을 주시하든 아니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니까요. 하지만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건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그 결정권마저 침범할 수는 없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하루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투자와 인생 모두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